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포맷, 정제된 멘트, 세련된 연출과 화려한 특수 효과. 저희는 사용합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커피 같은 남자 엘리펀디. 커피 같은 남자 전혀 뭐 긍정의 어떤 느낌이 안 드는데 커피가 시커매. 그냥 시커매서 속이 시커매서 속이 시커매 타들어가. 뭐 커피 얘기를 하셨는데 네. 펀디 형은 누군가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좀 우리가 대화에 이렇게 물꼬를 트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어떤 방법을 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의미가 없었어 애초에 하기도 싫었어. 하지만 했어요. 오늘 고단했을 여러분들의 한 주에 보라보라가 따뜻하고 달콤한 커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커피로 쓰는 내 인생의 드라마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좀 느낌 다르게 드셨네. 먼저 오늘 보라보라를 찾아준 특급 게스트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개인 방송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내 소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게 방청객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봤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들 하나같이 딱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존 커피업의 존버의 상징 백형 이렇게 해달라고. 존버의 상징.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네. 존버의 열심히 상징. 버텼습니다, 정말. 네. 그 본명은 본명 백형규입니다. 저희 존버님께서 존버할 수 있도록 잘 바치고 있는 실장 최은채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 커피 하면 약간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우리가 드라마나 TV에서 보면 약간 커피 프린스 1호점 이런 거 그쵸, 있죠. 그죠. 약간 그런 분위기에 또 이제 두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공유도 없고. 저는 심지어 작가님께서 커피랑 가장 비슷한 옷을 연출을 해라 그래서 진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입거든요. 라떼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 네. 제 컨셉은. 근데 완전히 검은 아메리카노와 저는 블루레모네이드. 네, 약간 뭐 그런 훈훈한 막 그런 느낌은 처음부터는 아니고 두 분 이렇게 보니까 대기실에서 펀디 형이랑 되게 친하던데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사적인 뭐 이렇게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제가 자주 간 저희 집에서 한 200m? 아 진짜요? 예, 200m에 있는 위치한 곳이라서 커피 마시러 좀 자주 갔었어요. 단골 손님이었나요 그러면? 그쵸. 단골 손님. 그러면 이제 매장의 수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친하게 한 거 아니면 좀 정말 잘 맞아서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한 잔 먹어서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손님으로도 와도 좀 특이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특이해요 펀디 형은? 딱 봤을 땐? 아니 일단 뭐 그렇죠. 외모도 일단 있고. 뭐 봐도 뭐 이렇게 좀 범상치 않으니까 그럼 뭐 저런 분들도 있구나. 저런 분 좀 자주 오는구나. 자주 오는. TV 근처인가. 네. 뭐 그 정도에서. 네. 두 분이 일단 왜 같이 일을 하게 됐을까? 왜 같이 존버를 하고 있을까? 저기 왜 갔을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하나 좀 끊어서 좀 해주세요. 네, 왜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손님으로 갔다가 여기는 무조건 손님으로 우선 가면은 엮이네. 그리고 일단은 이분이 대표님이 굉장히 좀 그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있다고 갑자기? 잘 모르는 활동적인 이런 게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친해요. 저기 잠깐만요. 지금 조금 불쾌한데. 지금 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중성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중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딱 엄청 친절하세요. 처음엔 친절했다. 진짜. 점잖으셔. 저기요, 점잖아요. 번디 씨. 네. 그럼 누가 좀 사인 좀 해주세요, 번디 형. 이러면 거다 대고 욕을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죠. 고맙죠. 고맙죠. 그러니까 우선 고객 관리를 하신 거라니까요, 처음에. 네. 감사한 거예요. 근데 관리가 끝까지 안 가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약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 대표님 이렇게 되면 방송에는 이렇게 좋게 나갈 수가 없어요. 좋은 분입니다. 그 손님으로 가셨다고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님으로 갔는데 제가 첫 번째 간 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런 곳이 있구나. 막 리스트를 보면서 두 잔을 주문했어요. 그 내려주시는 동안 한 잔을 먼저 내려주셨는데 그 한 잔을 제가 다음 잔을 기다리면서 거의 다 마신 거예요. 와, 이런 커피를 왜 이분은 여기서 팔고 있지? 와, 너무 맛있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뒤로 마구 소문내고 거의 매일 갔어요. 하루에 한 2번씩 갈 정도로. 근데 실장님도 약간 지금 표현하시는 게 약간 네.
아까는 2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커피를 여기서 팔고 이거는 약간 거기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좀 아니. 느껴지는데 되게 이런 커피를 왜 여기서 팔고 있지?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공간과 대표님을 지금 다 제가 죄가 많았습니다. 그 단골이라고 해서 또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그때 이미 서울에 살면서 커피 학원을 큰 학원을 한번 다녀봤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강릉에 그 되게 뭐 유명한 업체에서도 교육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면 내가 커피를 너무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한 거예요. 막 궁금하고 왜 의문이 안 풀릴까 싶고 그래서 쫄랐죠. 교육은 안 하시나요? 교육은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슬슬 대표님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슬슬. 네. 이런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병 주고 약 주는. 아니. 지금 대표님 거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지금 듣고 있는 상태야, 거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들어봐야지. 그럼 왜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보통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은 제가 딱 하나만 봅니다. 딱 하나. 이 사람이 정말 영혼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만 이제 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손님으로 갈 때 카페랑 실제 실무의 카페가 정말 큰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힘든 일인데 이걸 정말 버티려면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야라는 그게 없으면은 이 일을 오래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또 그냥 마시러 가는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커피 내려주시고 그냥 설거지 좀 하시고 이렇게 보여지기엔 그렇거든요. 그쵸.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든 건지 커피업이라는 게. 일단 커피업이 이제 힘든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아침에 오픈하면서부터 지켜야 될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약속들이 있죠? 일단 뭐 1차적으로 제 루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차적으로는 아침에 출근하면 마치 목욕탕 것 같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는 보통 이제 5시 반, 6시? 네. 새벽이요? 네네. 그렇게 일찍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커피? 이게 뭐 제 루틴이 좀 있다 보니까 사장님이요? 네.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아까 목욕탕과 제가 비유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커피 머신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 머신들 보면 머신들은 버튼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하룻밤을 잤어요. 네. 그럼 보통 우리 목욕탕은 어때요? 물 담아놓은 거 물을 빼고 다시 받잖아요. 그쵸, 때꾸정도 그쵸. 있죠. 네, 맞죠. 맞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네, 좋은 표현이신데. 때 없어요?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머신도 여러분 물이 들어갑니다. 커피 머신도. 물이 들어가면 이 물을 빼주지 않으면 네. 네. 그렇죠. 한번 끓였던 물들을 또 고스란히 또 손님한테 나가야 되니까 1차적으로 정수 라인부터 물을 빼고 머신도 물을 빼고 이 작업을 하는데 한 1시간 걸려요. 이제 그 시간을 매일 또 해야 되니까 일단 좀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해야 이 작업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대표님들이 하는 작업이 아니라 약간 대표님은 그걸 철저히 지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참 원칙은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교육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좀 이렇게 고퀄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세세한 것들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여를 해서 기계 자체를 대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한 번도 주변에도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 봤어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제가 보통 개인 방송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꼭 새 물로 받아서 커피를 하시면은 확실히 좀 더 좋아지신다. 그 얘기는 그럼 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물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커피 한 잔은 98%는 물입니다. 그래요? 그 2%가 이제 커피 성분인데 과연 어떤 걸 더 투자해야 더 좋은 맛이 날까요? 그렇죠. 2%가 커피예요? 2%가 커피입니다. 와, 약간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약간 속고선 커피 마신 느낌이 약간 나긴 하는데 물이 98%였어요. 그렇죠. 우리 98%입니다. 대단한 또 팁을 들었네요. 네.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네, 그럼 약간 그 사람을 커피 향에도 약간 비유를 하잖아요. 네. 집에 계신, 그러니까 사모님 계시죠? 네. 네. 사모님은 어떤 향인지 방송이니까 네. 편하게 사모님. 이거 굉장히 이야기 잘해야 되는. 뭐 굉장히 이야기 방송이니까 잘해야지 이런 건 없고 저희 알잖아요. 솔직하시. 저희 사장님은 제가 내린 거 그냥 다 좋아하십니다. 네. 다 아니, 좋아하고. 네. 지금 다른 대답이죠. 네. 다른 대답이죠. 들어봐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예. 네. 일단 보편적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이제 커피 스타일 이제 뭐 성향도 네. 이렇게 모나지 않고 되게 이제 둥글둥글한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되게 일반적이고 거부감 없는
네, 네. 그런 스타일 커피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대답하고 계시는 거 맞죠? 지금 약간 상우님 얘기에 저거 약간 멘탈이 좀 나가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잘못하고 나오셨어요 오늘? 오늘요? 네, 싸우고 싸우고 나오고. 저희가 이제 둘이 빠지니까 네. 혼자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좀 울컥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포장 감사해요. 네.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노래를 선택하셨다. 보통 제가 백현규 대표님의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 선곡한 이유는 물어봐야 되는데 설마 했거든요. 보통 아니에요. 네. 네, 커피 하면 약간 뭐 여러 노래가 있잖아요. 뭐 아메리카노, 싸구려 커피를 마시니. 야, 어떻게 엘리펀드의 신곡인 심연을 또 듣고 오겠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죠? 노래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죠, 저는. 아, 노래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전 되게 좀 팬이에요. 그럼 네. 딱 떠오르는 단어. 네. 저는 이 강릉 바다 앞에서만 생각. 저는 형이 어떤 노래를 내도 저는 항상 방송에서 강릉 바다. 그것만 해. 저 진짜 그것만 해. 그것만 해. 너무 좋아서. 딴거 한 번도 안 해. 이게 노래를 안 들어보셨나요? 아, 노래 들어봤어요. 예. 정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이 노래를 들어봤으면 딱 단어가 딱 생각나야 됩니다. 무조건. 네. 단어 두 개가. 심연. 아니에요. 어떤 거요? 들어보셔야 예, 어떤 돼요. 거요? 이 노래가 좀 들어보면은 이게 참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참는 내용인데, 이렇게 가사 중에 되게 제 가슴 좀 울리는 그런 네네. 네, 가사가 좀 있어서. 이게 뭐 헤어진 연인이 네. 이제 좀 생각나서 이제 막 연락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참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제 가사 중에 이제 이 악물고 참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악물고 참. 예. 진짜 우리가 이제 앨범 이제 발매돼갖고 이제 형 노래 나왔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자꾸 샤마 그래서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몰라가지고 그런데 딱 한 얘기가 네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거야. 아, 참아를? 참아. 참아. 그러니까 노래 선곡을 잘못하시니까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냥 듣고 오겠습니다 하면 됐는데 지금 이거 아메리카노 이런 거 틀어줬으면 듣는 사람도 좋았을 텐데. 어쨌든 아니요, 노래 괜찮네요. 정말 농담이에요, 대표님. 엘리펀드의 심연. 이 악물고 참아.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도 참아 미워서 욕을 하고 봐도 참아 술 마시고 전화하고 싶어도 참아 이 악물고 참아 두 손 꽉 쥐고 참아 피가 거꾸로 솟아도 참아 사진을 보고 싶어도 참아 그녀 소식이 궁금해도 알려고 하지마 참아 그저 참아 그저 그렇게 견뎌 어설프더라도 어린 흉내 좀 내봐 나이 먹은 거 별거 없어 참는 거 흔들리지 마 흔들리면 중심 잡아 또 참아 시간이 흘러 가게 아니 흘려보내며 마음에는 끝없는 인내를 담아 yeah. 지우려고 해 지워지려나 깊어지는 됐어 잊으려고 해 잊혀지려나 깨져버린 관계의 끝 지우려고 해 지워지려나 깊어지는 됐어 잊으려고 해 잊혀지려나 깨져버린 관계 오늘은 커피로 쓰는 내 인생의 드라마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정확히 커피와 이제 함께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저는 일로 한 거는 한 5년째? 5년째. 네. 일로 하신 지는? 대표님. 저는 이제 거의 19년 정도? 19년 네. 정도. 보통 다른 일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네. 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치원에서 아, 진짜요? 네, 일을 했었습니다. 되게 어울리신다, 근데. 네. 솔직히 커피보다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약간 그런, 저도 이제 네. 학부모라서 유치원 다니고 있거든요, 딸이. 그래서 알거든요, 그 느낌을. 아, 되게 결혼했어요? 그럼요. 제가 뭐 펀딩처럼 그렇게.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펀딩처럼 이렇게 넉넉히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야, 뭐 넉넉히 계획이 있어. 제가 생각보다 계획이 철저하게 있는 야 너 진짜 방송이니까. 네. 선생님은 얼마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는 거의 한. 오래 하셨나 보네. 네, 한 15년 가까이 했어요. 한 13년. 와,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건데, 그럼 거의? 그러면 그 일을 이제 오래 해서 난 다른 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커피로 간 건지 아니면 커피가 하고 싶어서 넘어오신 건지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그 시스템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너무 그래서 힘드시죠, 선생님들. 막 지치고 이럴 때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커피를 항상 마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꼭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쉽다. 누군가한테 감동도 주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루다가 그냥 뭐 공부하고 학원에 다녀보고 뭐 내려 마시고 요 정도였는데 더 늦으면 나는 아예 못할 것 같아서 네. 한번 뛰어들어봤어요. 그럼 대표님이 약간 은인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원래 하고 저한테는 싶었던- 네, 선생님. 그니까요. 네, 네. 선생님이고 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이기도 하고. 좋은 질문이었죠. 그러면 대표님은 네. 뭐 다른 일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아, 다른 저요?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프로그래머 전공으로. 프로 게이머 아니고요? 프로그램? 저도 게임으로 들었어요. 프로 게이머 아니고요? 취미. 취미예요. 그건 프로- 취미고. 진짜 이게 오락을 진짜 잘해요. 오락이 또 뭡니까? 오락. 게임 아니 진짜 네. 그 예전에 그 대전 게임 있잖아요. 대전 게임. 대전 스트리트 게임 파이터 이런 거. 그거 다음 뭐 철권 뭐 이런 거 있잖아. 전국에서 알아주는. 저희가 커피 방송 아니었나요? 1세대네, 1세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게임. 그렇죠, 이제 거의 대전 게임. 시장님 지금 여기 너무 볼살까지 흔들면서 이렇게 막 너무 웃으신 거 아니에요? 비웃으신 거 아니에요? 커피 얘기해야 돼. 아니, 저희는 별로 안 해요. B급 방송이라서 그냥 커피 얘기도 하다가 이것도 얘기하다가 다 해도 돼요. 오늘 두 분이 주인공이니까. 네. 언제 그 작가님이 한번 오셨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전문적인 거 여쭤보셔가지고 이렇게 되게 공손하게 답변을 드렸더니 저 이제 B급 방송인데 EBS로 가시면 안 된다고. 그거 형식적인 질문. 네, 그냥 형식적인 질문. 네. 지금이 이제 진짜. 네. 뭐 프로그램 뭐 어떤 프로그램을 뭐 이게 저희 세대가 이제 비주얼 C, 뭐 포트란 이제 이런 네. 거 하던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가 이제 제가 고3이 되면서 네, 이 체계가 다 바뀌어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는. 네, 이제 약간 이제 비운의 세대. 그래서 좀 그걸 하다가 좀 이제 좀 아픔이 좀 있었죠. 좀 흐름이랑 좀 안 맞. 네, 좀 이제 안 맞았었죠. 근데 아까 제가 물을 약간 얘기를 했잖아요. 커피에 네네. 좀 물이 중요하다. 갑자기 물로? 네. 네, 갑자기 물로. 네. 바로 물로? 뭐 더, 아니, 뭐 질문할 거 있었나요? 프로그래머로서 뭔가 업적을 남기신 게 있어요. 업적이요? 네. 업적이 없어졌죠. 아니, 나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체 편집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다음에 그럼 그 뭐 그래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커피 일을 바로 하신 거예요? 커피를 바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업적이 있으셨나요? 뭐 어떤 업적? 있죠, 업적이. 네. 어떤 없죠.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또 최연소 지사장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럼 그거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 해야 되는 거? 그 회사 자체가 무역회사다 보니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뭐 커피 도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일본에서만 이제 판매하는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한국으로 이제 수입 수출하는 네, 그런 것들 관련이 좀 있었네요. 어차피 네, 커피. 많이 했었죠. 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일본은 뭔가 도구나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뭐 행하는 이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제품을 이제 정식적으로 해서 판매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일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교육받고. 뭐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네. 그래서 한국 왔을 때 이제 저 나름 좀 뿌듯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커피나 이제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커피인들 모시고 네, 이제 일본 투어도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차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긴 한 거지만 그 안에 더 많은 일들을 관련해서 많이 하신 것 같고 아까 제가 커피 맛을 좌우하는 건 뭐 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물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네, 그거 간단합니다. 네. 네, 간단한데 일단은 뭐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물 하면 그냥 투명하고 그냥 마시는 물이잖아요. 네. 근데 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이제 가벼운 물, 네, 무거운 물, 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농도. 또 이렇게 되면 또 EBS 모드가 또 들어가줘야 되는데. 멋있어요. 지금까지 네.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원래 제 본모습. 유지해주세요. 네, 이제 갑시다. 네. 지금부터 갑니다. Let's get it. 네, let's get it. 하는 거야. Let's go. 네. 자, 물은
연수 가벼운 물이라는 게 있어요. 가벼운 물이 있고 그다음에 경수 무거운 물이 있습니다. 정보량으로 따진다면 무거운 아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이런 물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기 힘든 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경수 중에 하나가 앵앵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죠. 네, 있죠. 네. 프랑스상에 네, 있죠. 있어요. 네, 있죠. 근데 이 물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이 ppm, 네, 이제 이 물 자체가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한 300 ppm 정도의 네네. 예,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로 뭘 해도 맛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물에 정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분자는 H2O잖아요. 네. 그럼 이 H2O에 커피 가용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이 되는 겁니다. 와, 네. 그런데 만약에 얘 물 자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네, 어떤 맛도 살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커피에 가장 적합한 물 같은 경우는 뭐 70에서 90 ppm 정도가 좋다. 이제 중경수 정도 되는 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좋은 정보고 이건 그대로 살릴게요. 왜냐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액션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럼 잘린단 말이에요, 대표님.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커피의 매력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지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지개? 네, 왜냐면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뭐 이 색깔이에요.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하나로만 표현하기엔 네. 너무 아쉽고 각 커피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정말 아름답게 저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우선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평을 한번 해주시죠. 너무 멋있는 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실장님? 뭐, 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정도의 표현이었거든요. 아니에요. 더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대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이게 질문이 뭐였죠? 아까 제가 사모님 얘기할 때 그때부터 흔들리셨거든요. 분명히 사모님과는 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집중력이 어떻게 1초도 안 나. 미안해, 여기. 딴 생각을 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알죠, 저는. 일부러 그래. 죽어봐도 진짜 그랬는데. 아니, 커피 매력은 사실 커피가 뭐 마신 음료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이제 커피라는 것 자체가 약간 우리가 입고 뭐 마시고 하는 이런 패션과도 되게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뭐 유행하는 품종 또 유행하는 가공 또는 스타일들 네, 그다음 뭐 홍보 방식까지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패션 네, 커피의 매력은 약간 패션과 같다. 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무지개가 훨씬 낫네요, 그죠? 아니, 솔직히 누가 봐도 실장님 그렇잖아요. 패션 같다 뭔가 조금 그쵸, 와닿죠. 뭔가 원만한데 무지개는 정말 저는 멋있었거든요. 약간 무지개 커피가 나와도 되게 대박 날 거야. 내가 알려준 거야. 최근에는 이제 커피 산업이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이제 커졌고 대형화됐고 커피를 즐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저도 그냥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막 한식 조리사 뭐 이렇게 따고 싶듯이 또 나도 바리스타 한번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교육 전문은 있죠. 아 교육 전문, 네 교육 전문 실장님. 네. 저를 찾아오셔서 그럼 찾아가면 비용 들잖아요. 내셔야죠. 내셔야죠. 네. 못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요즘은 정보가 정말 많고요. 뭐 책도 기본적으로 있고 요즘 또 가장 활발하게 그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되게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덩달아 홈카페, 홈바리스타 이런 말까지 되게 유행인데 하시고자 한다면 정보는 이미 넘쳐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지만 네. 자격증을 따거나 뭐 그걸 시작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렇죠. 완전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사업체를 거라고. 운영해야 되니까요. 네네. 와,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뭐 그런 정보들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유튜브에서 또 채널을 운영 중이시라고 거길 찾아가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저는 안 하고 네. 계시고 아까 뭘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인별. 아, 인별그램 라이브. 네. 인그램에서 그렇죠. 찾아볼 수 있는. 네. 아주 핫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근데 홍보를 노트북에도 저희 영상이 있긴 해요. 또 영상이 좀 있긴 사장님이 있어요. 네. 찍으신 영상이 있긴 해요. 제가 만약에 바리스타가 꿈이라면 정말 찾아뵐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은. 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갑자기 칭찬을 해. 우리 대표님. 야, 이런 분위기 또 갑자기 나오네. 뭔가 좀 들었다 놨다.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짜 저거는 깔 수가 없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짜 커피 하나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짜 다른 건 많이 약하신가요? 진정성이 아니죠. 저렇게 두세 번 느껴져서. 저렇게 두세 번 하는 건 저도 조금 인정을 하거든요. 다른 이제 건 마음속으로 지금 그거 하고 있었어요. 이 악물고 참. 참. 노래를 잘 지었네. 아우, 노래. 얘가 좀 보기엔 아닌데. 이런 노래 식으로 가사가. 하시겠다. 노래 가사가. 나는 커피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에피소드? 아유,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죠. 진짜 많을 거예요. 예. 정말 많죠. 네. 왜냐면 이게 정보가 없어요, 커피는. 네, 누가 이렇게 뭐 우리가 책을 보고 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좋아졌죠. 이제 뭐 도 활성화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네네네. 많잖아요. 근데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정말 그렇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맨땅에 이제 머리를 막 꽝 한다 이제 이런 심정으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설사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생두 상태는 못 먹으니까 이제 로스팅을 해요. 네. 근데 로스팅을 하는데 이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정답이야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 커피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산미 나는 커피가 좋아하는 네네. 분이 있고 해서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게 상품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그 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오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도전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그 힘드신 거 저희가 다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 실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실장님, 제가 왜 답답한지 아시죠? 이제 조금. 전 늘 느껴서. 늘 느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없어. 아니, 지금 여기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하시는 것까지 그 해보셨어요? 자체가 노력인 거야. 그 자체가. 내가 얘기했잖아. 이 자체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 이게 존버. 네, 그 과정을 듣고 싶네요. 네, 그 어떤 과정이든지 실장님이 좀 들은 게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많이 들으셨을 뭐 거 아니에요? 한 5년 동안 하셨으면. 오죽하면 뭐 이런 것까지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커피를 로스팅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생두에서 볶아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표현해야 되는데 아까 정답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적당하다 싶으면 대부분의 이제 매장들에선 판매를 해요. 네네. 근데 저희 대표님은 그게 막 예를 들어 1kg에 정말 한 40만 원씩 하는 생두들도 있어요. 스페셜티라고 불리우는 커피 중에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볶으세요. 장인 정신이 약간 나오는 네네네. 그래서 만족이 될 때까지 이 커피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이걸 사람들한테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 옆에서 저는 막 속 타거든요. 네. 그만하세요. 막, 오늘은 그만하세요라고 하지만 마음에 드실 때까지 반복해서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세요. 사실 대표님이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그 집요함이 이런 거는 다른 데서는 신경 안 쓰던데 이것까지 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너무 많아. 집요, 저희를 대표하는 집요, 핸드픽. 그래요, 저희. 이러다 콩 고르는 거. 핸드픽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옛날에 할머니들이 막 상에다가 콩을 쫙 펴놓고 고르시잖아요. 네네. 팥도 고르고 콩도 고르고. 네. 근데 생두도 똑같아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한데 저희는 그걸 항상 저희 매장에 오시면 테이블에 펼쳐서 먹을 수 없는 콩들이나 좀 잘못된 결정도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골라내요. 그래서 가끔 하다가 커피는 핸드픽인가 봐. 막 이런 막 슬픈 막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실장님이 네. 나 이거 핸드픽하고 있나 맨날 막. 이는 슬픈 드라마야. 근데 그 과정이 있어서 저희 커피가 빛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릉 가면 또 아시다시피 커피 노시고 지금 현재는 진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그 카페가 진짜 지금 엄청난데 어떻게 해야 좀 더 뭔가 이 특성화시켜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는 상당히 많은 카페들이 자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카페마다 꼭 여기를 가야 되는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 뭐 인테리어나 몇몇 음료를 빼면 좀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뭐 북카페야. 그래서 여기 뭐
말 그대로 뭐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쉴 수 있고 뭐 그런 약간 경쟁력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차려지는 카페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객 입장에서는 거기를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원하는 것과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좀 이 브랜드 믹스를 좀 잘 하셔야지 네,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카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 강릉을 떠나서 전국에 너무 네, 많고 너무. 옛날에는 그 퇴직하시는 분들은 치킨집 이랬잖아요. 요즘에 그냥 퇴직하시면 다 카페. 네, 네. 네. 그 정도로 너무 이렇게 또 수요가 많기도 한 거니까 근데 좀 살아남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힘들어요. 네, 네, 또 요즘 좀, 같은 시대에는 네, 더욱 이 시기에 정말 네,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힘내시라고 네, 대단하신 것 말씀드리고 같아요.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거 비슷한 질문 아니고 약간 반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나는 가끔 내가 왜 카페를 차렸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늘 하죠. 늘 합니다. 네. 너무 힘들거든요. 네, 늘 하죠. 네. 그래. 근데 진짜 뭐가 힘든지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쵸. 모든 걸 알 수는 없어도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드신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혹시 이렇게 좀 배우러 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뭔가 견학을 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경로 속에서 이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 이제 커피 안 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보통은 처음에 이제 카페를 생각하시게 되시면 되게 열정이 가득 차서 그러니까. 오셔요. 네, 이제 오시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제가 이제 업무를 같이 해요. 네. 근데 업무를 같이 하면은 뭐 첫 달은 괜찮아요. 막 열정이 차서 막 할 수 있어. 나도 나중에 커서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한 2달 딱 지나게 되면 이제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고 힘이 없어지고. 진짜로? 일단 진짜로? 이렇게 풀이 좀 죽어서 네 이제 이렇게 되셔야 이제 3개월 차 진입하면 이제 고민을 하시기 시작. 이게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있어야 하나. 내가 지금 뭐 이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90일 정도 딱 되면은 대표님 정말 좋은 경험했습니다. 치킨집 하는 걸로 이제. 아니 그러면 그 3개월 차, 그러니까 대부분 3개월이라고 이렇게 약간 특정 지은 거 보면은 3개월 차에 많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데, 그럼 3개월 차에는 무슨 작업이 들어가길래? 보통 이제 일을 막 엄청 많이 하면은 좀 쉬고 또 일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게 없어요. 그냥 올풀로 계속 누적이 똑같은 되는 거예요, 반복. 계속, 예. 네, 반복이 지지 않아야 되는데 반복이 지치게 되죠. 이제. 그럼 커피와 이렇게 만난 이후에 그래도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 맞아 또. 많이 있어요. 이제 보람되는 거 이제 많이. 매장에서는 보통 이제 고객분들한테 커피를 이제 전달했을 때 네. 이렇게 되게 감사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참 이 일을 하기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뭐 번외적으로 뭐 대회를 나간 건 아니면 이제 뭐 선수 코칭을 할 때 되게 좀 친구들이 뭐 결과를 떠나서 많이 이제 감사해 할 때가 선수 좀 코칭은 있어요. 뭐예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 대회도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네 바리스타를 바리스타 대회가 있습니다. 대표요? 네, 네. 근데 제가 국가대표 바리스타 네 이제 심사를 강원도권에는 최초로 네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선수들을 뭐 코칭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이제 사용하는 콩들 뭐 네. 이런 걸 이제 뭐 루스팅을 해서 뭐 이제 알려주고 할 때는 좀 나름 네. 그러니까 약간 대한민국의 커피계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맞잖아요? 근데 국가대표의 심사위원회. 그쵸, 이게 뭐, 인플루언서긴 하지. 네, 제가. 자세는 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자세는 왜 이러고. 겸손! 아니,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각도가 요만큼만 틀어줘도 굉장히 이게 거만해 보이는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45도. 우리 그 가식이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어울리진 않고.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최은채 실장님의 힐링곡입니다.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는? 저도 감동을 주는 커피를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하지만 되게 핵심적인 또 선곡이었습니다.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미안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네가 떠나버린 뒤 달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실장님은 좀 더 이 궁극적인 목표가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그냥 바람은 이게 조금 근데 되게 현실하고 멀긴 한데 네. 커피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진짜로 제대로 된 전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커피 학교. 현지 없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 바리스타 학교 같은 있잖아요. 요즘은 대형 학원들이 있고 뭐 전문대나 이런 학교들이 있긴 한데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되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요리는 이미 고등학교가 그래서 요리 학교가 네, 있죠. 있거든요. 근데 커피도 굳이 막 나이를 먹어서 오시기보다는 뭐 끼나 재능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좀 정말 돈을 위한 교육이 아닌 커피를 잘할 수 있는 젊은 감각으로. 네네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보라보라의 공식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커피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근데 저도 이걸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아까 거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해야 돼요. 작가님한테 혼나요. 네. 나에게 커피란? 제가 계속 슬픈 드라마라고. 뭐가 그렇게 슬 그거 그냥 공식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저만 들은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왜 그렇게 슬픕니까? 커피는 슬픈 드라마야. 왜 그렇게 슬픕니까? 아예 모르는 게 이야기지. 약간 평경장 같은 느낌 있잖아요, 거기. 커피는 슬픈 드라마야. 아예 모르는 게 이야기지. 그래서 정말 슬픈 드라마로. 되게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일단 게임 같기도 해요. 네, 끝이 없는 게임. 게임 같이 끝이 없는 대하시는 게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네. 이 게임은 우리가 이제 끝이 있잖아요. 끝판대장. 근데 여기는 끝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계속 내가 연습하고 단련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추락하는. 네, 그럼 그런- 단련하고 노력하신 만큼 또 올라가는 느낌을 지금도 받으시는 거예요? 겨우 유지예요. 아, 유지. 네, 겨우 유지. 네, 왜냐면 요즘은 겸손하시고 뭐 또 이런 부분. 너무 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딱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은 나에게 커피란? 저는 지금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되게 대표님이, 제가 만약에 대표 입장이라면 되게 뿌듯할 것 같고 기분 되게 좋은. 저는 안 좋아하시는데? 아니, 겉으로는 그러셔도 되게 속이 되게 깊으시네요. 아, 네, 겉에 마음이. 속이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린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없다. 겪어야 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또 오셨어요. 고마운 분들이 있다면 영상 편집. 저는 어찌됐건 네, 이 커피 내린 버스 정류장 네, 운영을 하면서 네, 사실 이제 두 분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일단 우리 유급 종사원과 우리 대표님.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은 무급 종사원, 유급 종사원, 대표님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네요. 심플하네요. 네. 근데 뭐 어찌됐건 매일 같이 이제 운영을 이제 되게 힘들 텐데 저랑 같이 일하시느라고 네, 뭐 늘 똑같은 루틴으로 네, 으쌰으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슬아, 경민아 사랑해. 저희 대표님께 오, 네, 옆에 계신데. 그냥 그러게요. 맨날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커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심플한데 그래도 항상 좀 근데 왜 진심이 느껴. 슬프죠, 근데 이야기 들으면. 슬프다고요? 네, 뭔가 좀 이렇게 톤이 쭉 가다가 툭 떨어지는. 약간 조금 하기 싫은 느낌도 약간 있는. 아니야. 아니야. 네, 갑자기 반말을 하죠. 진짜 아니야. 저런 분들이 정말 아니에요. 네,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앞으로 커피와 함께 어떤 이렇게 인생 드라마를 완성하고 싶으신지.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강릉이 이제 커피의 도시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좀 바닷가 제외하고는 뭐 딱히 그렇게 이슈화되는 게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커피이고 또 어떤 게 뭐 정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커피 산업이 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무료 교육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네,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만 좀 이제 잠잠해지면은 조금 네, 좀 더 지역에서 뭔가 좋은 자리를 많이 마련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커피에다가 꿈을 실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꿈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고 싶습니다. 오늘은 커피로 쓰는 내 인생의 드라마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라보라하게 한 소감은? 저 다음엔 또 언제 출연하죠? 이거 너무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할 말이 참 많은데, 많이 절제하고, 네.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 제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실제로 와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네, 앞으로도 즐겨볼 수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헌대원 어때요? 이렇게 해라. 근데 뭔가 그 실장님 얘기하시는 게 뭔가 항상 여운이 있으면서도 뭔가 그 진심이 딱 느껴지거든요. 말씀하실 때. 언중유골. 그래요? 당신까지 해피바이러스 서지 않게 유쾌한 비큼 라디오 보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라. 오늘은 가족의 탄생, 가슴으로 낳은 사랑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강원 입양 가족 모임의 대표인 강원 입양 한사랑의 대표 나유경입니다. 강원 입양 한사랑의 회원으로 있는 박시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999년도에 큰딸을 출산으로 낳았고요. 네. 둘째는 아들인데 2011년도에 입양을 했어요. 띠동갑이에요, 둘이. 띠동갑이요? 네, 둘이 띠동갑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는 부모를 선택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입양이 된 것도 본인이 선택한 거는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의 인생의 시작이 입양으로 시작을 했다면 저는 그것도 아이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